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여기 와 있는 곳은 빈센트 반 고흐가 생을 마감하기 70일 전에까지 살았던 그런 프랑스의 작은 마을이에요. 오베르 슈아즈라는 곳이고요. 바로 뒤에 보이는 호텔도 아닌 굉장히 허름한 여인숙인데요. 거기서 빈센트 반 고흐가 살았었고,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을 보면은 노란 방이라는 작품이 있죠. 그 작품의 어떤 그 방에서 그 작품을 그렸던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포일 다세 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빈센트 반 고흐가 초상화를 그려준 사람이기도 한데요. 그 사람이 살았던 그 생가, 그 집, 그것도 보고요. 그리고 빈센트가 이제 곳곳에 여기 70일 정도 살면서 곳곳에 그림을 많이 그렸거든요. 이 마을 배경으로 해서, 이 마을 배경으로 해서 그렸던 그 장소들도 가면서 다 보고, 오늘 여기 한번 쭉 둘러보기로 해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굉장히 소개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출발해 볼게요. 미술을 잘 모른다고 해도 빈센트 반 고흐는 아마 다들 잘 아실 것 같아요. 빈센트 반 고흐는 살아생전에는 그렇게 좋은 삶을 살지 못하고 정말 어찌 보면 불쌍한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반 고흐는 네덜란드 출신의 인상주의 작가이고요. 대표적인 작품에는 자화상도 있고 별이 빛나는 밤, 아르레 포른광장, 해바라기 등이 있는데, 주로 강렬한 색채와 결렬한 필체를 사용해서 자기만의 독특한 화풍을 만들었어요. 지금 보신 것이 시청이고요. 빈센트 반 고흐가 그렸던 작품 중에 하나의 그 건물이에요. 그리고 빈센트 반 고흐가 그렸던 작품이라던가 빈센트의 그 작품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안내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반 고흐가 이곳 오베르 슈아즈에서 아주 허름한 여인숙에서 살면서요, 마지막 여생을 그림만 그렸던 생활을 지속했다고 하는데요. 반 고흐는 원래 목사가 되고 싶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반 고흐가 20대 때 보리나주 탄광지대에서 임시로 전도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그때 이제 목사의 권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고가 됐어요. 근데 목사는 상당히 그 당시에는 권위가 있어야 하는데, 고흐는 광부보다 더 광부 같은 모습으로 목사로서는 자질이 없다고 보여져서 결국 목사의 꿈은 좌절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고흐는 화가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그림으로 전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품고요. 작품 활동을 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저 건물 있죠? 노란색 건물. 여기 이 건물이 빈센트 반 고흐가 죽기 전에 살았던 허름한 여인숙인데, 나중에 저 안도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 교회도 오베리의 교회라고 빈센트 반 고흐가 그렸던 교회거든요. 여기에 바로 옆에 이렇게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그림 속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 골목을 따라 쭉 올라가면 빈센트 반 고흐하고 테오가 나란히 붙여져 있는, 잠들어져 있는 그런 묘지를 가는 길인데요. 이 길은 굉장히 고요하고 좀 평화롭고 되게 한산한 그런 느낌을 줘요. 이곳이 빈센트 반 고흐하고 테오가 묻혀져 있는, 잠들어져 있는 묘지예요. 묘지 안으로 들어왔어요. 묘지가 이 묘지가 많은 곳이라고 해도 엄숙한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트적인 그런 느낌이 있고요. 이곳이 바로 빈센트 반 고흐하고 테오가 함께 붙여져 있는 곳이고요. 저렇게 꽃이 항상 꽂혀져 있어요. 주로 해바라기 꽃이고, 빈센트 반 고흐가 살아생전에 해바라기를 무척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기리기 위해서 저렇게 꽃을 꽂아 놓고 있어요.
묘지를 나와서 위로 조금 걸어가면 이렇게 넓은 초원이 쫙 펼쳐져 있어요. 여기서 고흐가 그렸던 작품이 까마귀 나는 밀밭과 오베르시와즈, 지금 저 작품이고요. 여기서 그렸어요. 아마 구도를 보면은 이쪽을 보고 이렇게 그렸던 것 같아요. 지금 보는 화면과 같은 이 모습에 까마귀가 있었던. 자, 이제 여기는 이제 빈센트 반 고흐가 살았던, 실제로 거주했던 그런 곳이고요. 이 안에 들어가 보려고 해요. 자, 이제 이 사진은 빈센트 반 고흐의 어릴 적 사진인데요. 근데 아이인데도 뭔가 생각이 많아 보이는 것 같아요. 이곳이 빈센트 반 고흐가 살았던 그런 방이에요.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이 카메라에 볼 때도 이렇게 작지만 실제로 보면 더 작은 느낌이거든요. 안쓰러울 정도로 저렇게 작은 창 하나 있고요. 좀 제가 받은 느낌은 이렇게 지금은 유명한데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 생활을 했구나 싶더라고요. 이곳은 이제 아래로 내려왔을 때 아래층에 있는 그런 공간인데 예전에도 이렇게 레스토랑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곳은 폴 가세 박사의 집이 있는 폴 가세 박사 집이고요. 저렇게 빈센트 반 고흐가 그려줬던 그림이 벽면에 부착이 되어 있고 이 안에 들어가서 관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이 박사 집에 가서 관광을 하려고 하는데 이 박사가 그렇게 유명한 박사는 아니었는데 빈센트 반 고흐 때문에 이렇게 유명해졌다는 게, 그리고 이렇게 자기 집까지 관광 상품으로 이제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참 되게 아이러니하네요. 왜냐하면은 이 폴 가세 박사하고 빈센트 반 고흐는 그렇게 좋은 인연이 아니었거든요. 빈센트 반 고흐가 어떻게 보면 이 폴 가세 때문에 자살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역사이기 때문에 악연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집은 되게 넓어요. 그래서 빈센트 반 고흐가 살았던 그 인생하고는 또 완전히 다른 삶이기 때문에 완전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안타까운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고흐도 이 집에 와서 식사 초대를 받아서 식사도 하고 함께 이렇게 정원을 거닐기도 하고 했다고 하니까 우리도 한번 고흐가 걸었던 와서 뭐 식사도 했던 그런 공간을 한번 보는 걸로 만족해야겠어요. 고흐가 처음엔 파리에서 지내게 되는데 파리하고 맞지 않아서 프랑스 남부에 있는 아를 지역으로 오게 되는데요. 아를 지역에서는 고흐가 굉장히 존경하는 고갱이라는 작가하고 지내게 돼요. 그런데 고갱하고 맞지 않습니다. 거기서 이제 많은 작품들을 남겨서 굉장히 한강기라고 볼 수는 있지만 여기서 고갱이 고흐가 그린 자화상을 보면서 기가 안 닮았다고 이야기해서요. 고흐가 자기 기를 잘라서 자화상과 대조하는 일이 발생하게 돼요. 이 사건을 계기로 결국 경찰에 의해서 시립병원으로 보내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시립병원에서 나는 그때 그림을 그리고 싶고 살고 싶은 의지가 있다라는 거를 태호한테 그 마음을 다시 고흐가 전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오베르슈아즈로 오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악연인 폴 가세 박사를 만나게 되는데 왜 악연이냐면 이 폴 가세 박사가 고흐에게 그림을 그리는 게 더 미치게 하는 짓이다. 그림을 그리지 말아라 라는 진단을 내려요. 그거를 고흐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굉장히 큰 다툼 끝에 고흐가 집을 나오게 되면서 권총을 쏴요. 그리고 나서 이틀 뒤에 37세의 나이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안타깝고요. 이 고흐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폴 가세 박사가 그리고 그림을 권장했더라면 우리는 더 많은 그림을 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굉장히 아쉬움이 크네요. 자, 오늘은 빈센트 반 고흐가 약 70일 정도
죽기 전에 살았던 프랑스의 작은 마을 오베르 슈아즈에서 함께 했어요. 영상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